빚쟁이 AI입니다. 영상을 상당히 오래간만에 찍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뭐 자료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거 아니고요. 요번 달에는 주말에 요번 달이 아니라 이제 10월이죠. 저 10월 달에는 제가 주말에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일을 해서 그래서 영상을 못 찍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AT 1, 2급 문제가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뭐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셨을 테고, 뭐 어찌저찌 했는데, 요번 영상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난 긴 영상 싫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요번 문제가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또 제가 영상할 때 간혹 가다가 이제 말씀드린 강사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랑 좀 싸운다는, 저랑 항상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그 강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잘 연락 잘 안 하는데, 요번에 이제 CAT 2급 10월 14일 거를 보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졌대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제 문제죠. 저거 2교시 문제고, 저건데, 그래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어려워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쉬운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뭐가 어려워졌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의 합격률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연락을 받은 시점은 아직 성적이 공개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성적이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해보신 분들, 강의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문제 공개되고 나면, 그 KPC에서 공개하는 그 프리 영상도 있지만 그것도 보지 말라고 해요. 보지 말라고 하고 그 상태로 바로 학원에 와서 다시 풀게 합니다. 공개되고 나면. 물론 이제 이게 시험 때랑 완전히 똑같이 푸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신뢰도의 차이는 오차는 좀 있는데, 최대한 시험 때 봤던 거랑 비슷하게 풀어라라고 얘기를 해서 풀어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이제 합격률을 파악을 해요. 공개가 되기 전에도. 근데 이제 그 파악을 했을 때 아작이 났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아작날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쉬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본인이 강사니까 본인이 문제를 보고 직접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고, 이제 뭐 결론은 이제 그분하고 얘기는 또 이제 투석투석 싸우다가 끝났어요. 이제 제 얘기는 당신이 제대로 못 가르친 거 아니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바탕을 했을 때는 거의 틀리는 요인들, 제가 이제 트림, 엔터 2번, 전체 경계 잡아가지고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실수가 되게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선을 그리기 위한 특정 포인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지점을 자꾸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찾게 하니까 틀린다. 베껴 그리는 식으로 하니까 틀린다. 주 안건은 그거예요. 베껴 그리는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틀려요. 제가 검토를 그분 학생들이 한 거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 원인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당초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 자체가 요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투상을 제대로 하게 가르쳤어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써 벌어지는 거 아니냐. 문제는 쉬운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절대 인정 안 하시는 분이니까 여전히 투석대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 문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그걸 기준으로 이제 영상을 하나 더 찍으려고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순서대로 1급, 2급, 1급, 2급 퐁당 그렇게 풀고 있는데, 요번 주는 제가 이제 2급을 풀 차례이기 때문에 지금 2급을 띄워놨어요. 근데 요렇게 한번 풀고 요거 끝나고 나서 1급 문제를 또 풀 겁니다. 1급 문제는 제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강사분들이 가르치는 방식. 뭐 트림도 엔터 2번 쳐가지고 쓰는 방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 거예요. 그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개를 찍다 보니까 아마 영상 자체가, 물론 이 영상 하나에 담지는 않을 겁니다. 따로따로 담을 거예요.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제 10월 14일 2교시 문제 풀이, 요건 제 방식대로 풀 거예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상이 이게 내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게, 형상이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정면도 이게 이제 1교시 같은 경우는 이게 평면도거든요. 1교시 같은 평면도, 이제 2교시 같은 경우는 요 정면도는 가장 마지막에 아마 그리게 될 거예요. 요걸 안 그려도 여기 여기 있는 평면도하고 우측면도가 다 그려져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치수만 좀 참고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그냥 요 두 개가 바로 그려지는 형태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요 평면도하고 우측면도 있는 거 따와가지고 그리는 식으로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살짝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되게 단순한 거고, 예전에 이제 문제 난이도 지금처럼 한참 쉬워지기 전에 CAT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예전에 한참 어렵게 나올 때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냥 평범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난이도는 제가 학원 강사로 있을 때 하로 왔어요. 하 수준의 난이도. 중수준도 아니고 하 수준 난이도거든요. 근데 이제 아작이 났다. 베껴그리니까 그래요. 결론적인 얘기라잖아요. 자, 이 형태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게 부분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정오각형. 요번에 약간 이제 혼란이 있었던 거는 이 정오각형 문제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이거는 이제 다각형이 나오는 거는 CAT의 기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형태. 근데 이제 최근 문제에 이제 다각형이 안 나오다가 이제 이제 좀 한참 된 게 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적응이 안 된다. 왜 적응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오각형 공부했었어야지. 왜 안 했어? 그거고요. 그래서 정오각형의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정오각형이 살짝 튀어나온 이제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두 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원기둥인데 여기 하나 살짝 잘린 거. 그래서 원기둥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성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경사면하고 만났기 때문에 타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구성되죠. 이렇게 구성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여기 살짝 튀어나오고 여기서 사각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구성되죠. 튀어나오고 이렇게 구성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 형체들이 오각형에 관련된 거예요. 오각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게 오각형이 두 단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한 단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단 나눠져.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눠지는, 그 두 단으로 나눠지는 경계가 여기 있는 수문선, 요겁니다. 여기 수문선에서 공간 좁은 쪽이 이제 여기서 30mm 옵셋돼 있죠. 이렇게 더 도출돼 있는 부분이 요 공간 좁은 쪽이고, 여기 공간 넓은 쪽이 있는데, 넓은 쪽이 요 경사면으로 잘린 쪽. 이렇게 파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튀어나온 쪽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가 튀어나온 쪽이고, 거기서 이제 쑥 들어가가지고 더 파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있더라.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오고. 그런 형태다. 그래서 단순한 형태 세 개의 조합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진짜 투상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면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문제. 물론 이제 투상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형상이 다 틀릴래야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CAT 2급은 투상을 안 하고 그냥 베껴그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물론 이제 시험 문제의 케이스에 따라서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 결국 그건 도면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베껴 그린 거예요. 근데 실제 이쪽에서 필요한 거는 도면을 베껴 그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투상을 하고 도면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난 투상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투상을 안 하고 합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양심불량이에요. 사기고, 그건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강사분들은 사기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그거를 더 절실히 느꼈어요. 아,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친 강사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안 좋은가. 그래서
저는 학원을 가시는 걸, 제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을 가시는 걸 더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저는 교육기관을 꼭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군가 직접적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작업하는 걸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권장을 하는데, 단, 학원을 찾으실 때는, 나를 가르치는 강사가 진짜 제대로 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인지는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분명히 제대로 된 내용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학원을 찾아가셔야 돼요. 거리가 멀더라도,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강사님들한테 배우세요. 찾아가셔서. 그게 이제 돈 낭비 안 하고 제대로 배우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부터 만들어야겠죠? LA.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선. 요번엔 가상선 꼭 만들어야겠죠. 가상선이 있어요. 가상선이 없는 문제가 많은데, 가상선이 요번에 꼭 있으니까 꼭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그 다음에 문자. 마지막으로 뷰포트를 만들게요. 자, 도면층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각 색상하고 선 종류를 이제 할당을 해줘야겠죠. 외형선은 3번 초록색이고요. 수문선은 2번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사용할 거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고,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이고, 문자는 흰색 그대로 쓰고, 뷰포트 4번 하늘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선 종류는 이제 수문선 컨티뉴어스 눌러준 다음에 이제 로드 먼저 해주셔야겠죠. 로드로 가서 여기서 일단 센터부터, 그 다음에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3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확인. 하지만 다 등록됐고, 지금 수문선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서 이제 여기 선 센터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여기서 팬텀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실선이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요건 시험 때마다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고요. 간혹가다가 이제 그 학생들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요거 이제 명칭 오타 내거나 아니면 치수를 치수선 뭐 이렇게 적는다든가, 뭐 수문선을 뭐 숨김선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자꾸 외워서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나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시험 때 그 도면층 표를 보여주잖아요. 그거 왜 안 보시나요? 봐야 돼요. 그거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오타 나거나 아니면 내가 짐작을 잘못해 수문선의 의미를 숨김선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감점이 나면 그거 안타깝지 않나요? 이거는 감점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답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 감점이 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가르친 학생들 거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는데, 그 강사님 스타일이 이 도면층 만드는 거 시간 걸리잖아요. 수업 시간 잡아먹잖아요. 맨날 반복적으로 똑같은 거 쓰는 건데, 이분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도면층 만든 상태로 하나를 저장을 해놔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시켜요. 저장해놓고 걔를 복사해서 하나씩 쓰게 해요. 그러니까 도면층을 매번 만들게 안 해요.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내요. 그런 분들이 꼭 틀려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자격시험에 관련된 거는 이게 매번 반복되는 거고 번거롭더라도 매번 문제 하나 새로 풀 때마다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틀려요. 대부분 보면은 이 형상 그리는 것만 매번 형상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하지, 그 이후에 배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똑같은 행위의 반복이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시험 때 틀려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몸을 배게 하세요. 도면층 세팅하는 거. 계속적으로 반복, 문제 풀 때마다 새로 해가지고. 외형선. 요걸로도 싸웠어요. 요걸로도 강사님하고 한번 싸웠고.
자, 외형선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건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주 쓰는 게 이제 외형선이다 보니까 선을 좀 덜 바꾸려고 저렇게 해놓는 거죠. 이번 문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익숙한 스타일. 전체 영역을 먼저 잡는다라는데 얘는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이 높이 몰라요. 이게 없으면 여기 평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평면에도 안 나오죠. 이거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왜? 오각형에 의해서 결정날 거예요. 오각형의 치수를 이걸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각형의 치수를 이걸로 줘버리면 여러분들 그리기 힘들어 할 거예요. 물론 못 맞히잖아요.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 치수를 주게 되면 못 맞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이 CAT 2급 시험에서 안타까웠던 게 왜 이 치수 안 줘? 이 치수 줘서 좀 문제 좀 되지. 요거 말고 한 변의 길이, 요거 주는 방법도 있죠. 한 변의 길이로 치수 주는 거, 이것도 문제 안 내더라고요. 왜 안 내? 왜 안 내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CAT 2급도 학생들이 잘 못하는 걸 안 내려고 해요. 왜?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걸 자격증 시험에서 왜 신경을 쓰죠? 학생들의 수준을? 이건 절대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건데, 치수를 여기를 주든 뭐 이거를 주든 다 그릴 수 있어야지. 그거 못 그리면 불합격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격시험이지. 이렇게 절대적인 능력치를 평가를 해야지. 그런 걸 왜 고려하고 시험 문제를 내는가? 딱 보면 그런 거 따져가지고 내는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는 거죠. 합격률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합격률 떨어질까봐 배려한 문제에서 합격률이 안 좋게 나왔다. 그거 뭐예요? 그만큼 수준을 낮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CAT. 학생들이 짜증이 날 정도로, 승질이 날 정도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정도로 높게 가르쳐야 돼요. 왜? 학생들이, 강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짜증 안 내길 바래요. 왜? 학생들이 짜증 내면 본인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꾸 쉬운 것만 던져주고 잘했다 칭찬하는데, 그렇게 하면 캐드 실력 안 늘어요. 수상 실력 전혀 안 늘어요. 저는 강의할 때 학생들 짜증 내면은 되려 학생들한테 제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제 강사할 때 평가는 별로 안 좋았어요. 불친절의 끝판왕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적어놓던데 전 신경 안 써요. 그게 맞아요. 학생을 위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치수가 오각형에서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안 나오는 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이거죠. 전체 폭. 이거 안 나와 있어요. 여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거리 나와 있는데 나머지 이 절반은 결국 오각형이 그려져서 요 모서리가 나와야지 나와요. 결국은 이제 오각형을 그리는 게 원저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오각형 그리는데 오각형, 정오각형을 규정해주기 위해서 요 가상선을 꼭 넣어줘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학생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배려예요. 왜냐면 요걸 안 넣어주면 정오각형인지를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치수를 안 줬어요. 그리고 요거 빼면은 이거 빼놓고 어떻게 정오각형을 규정을 하냐. 실무에서는 저거 안 그려요. 이 가상선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도면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그립니다. 그냥 정오각형 갖다 넣어요. 그러면 그게 정오각형인지 아닌지 근거가 없잖아요, 도면에.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오각형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이게 정오각형이 아니면 이 각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각도를 기입을 해야 돼요. 근데 각도가 기입이 안 되고 오각형이 나와 있어. 그러면 정오각형인 거예요.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도면은 누가 봐도 그럴 만한 거는 치수를 기입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원래 정오각형 그리고 저렇게 보조적으로 저게 정오각형이다 라고 확인시켜주는 작업 안 해요. 오히려 정오각형이 아닌 것들은 그만큼 치수가 더 들어가 있을 거고,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치수 없이 정오각형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게 정오각형이다. 라고 인지하는데 이것도 두고 이제 학생들 이제 인지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죠. 자, 어쨌든 이제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오각형을 먼저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요 십자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고 원을 여기서 오각형을 그려줘요. 원을 그리고 오각형을 그리면 오각형의 방향을 맞춰주기 편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X라인 해가지고 일단 직각 키고 수평선, 수직선 이렇게 그어줄게요.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치수가 47이네요. 반지름이 서클 C. 자, 여기 찍고 반지름 47을 입력을 할게요. 자, 어차피 얘는 가상선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각형 그릴인데 일단 여기다 안 그리고 제가 다른 데다 오각형 그려볼게요. 자, 오각형 그려주려면 이제 다각형 명령어 POL 폴리곤이죠. 자, 폴리곤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수를 5를 입력을 해야죠. 5. 오각형 그릴 거다. 그 다음에 중심 지정하는데 여기다 안 그릴게요. 딴 데다 그릴게요. 땅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오각형이 이 원의 외접이냐 내접이냐. 근데 이거 그림 보면 알잖아. 그렇죠? 원 바깥에 있으니까 원의 외접이죠. 기본 옵션은 이제 내접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캐드 실행하고 나서 폴리곤 실행을 하면 외접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C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엔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외접하는 원 기준으로 내접이죠. 저 내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보는데 47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지금 뒤집어져 있는 형태니까 이 형태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47을 키보드로 쳐가지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각형들은 무조건 정해진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 값을 입력하면 무조건 그 방향으로밖에 안 그려져요. 이거는 제가 다각형 명령어 설명할 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요 47 반지름을 내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을 먼저 그려놓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POL 제대로 해보면 자, 오각형 입력하고 그 다음에 중심 잡고 그 다음에 외접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로 요 원의 4분점 위쪽 4분점을 찍어주면 클릭해주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원을 기준으로 실제로 중심을 사용하는 건 원이기 때문에 원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잘라줄 거고 이 중심선은 전부 도면층에서 중심선 도면층으로 보내줄게요. 자, 이렇게 오각형 그렸어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CAD 강사들이 이 상태에서 여기 치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그립니다. 다른 것들 다 그리세요. 치수로 일단 요 면도에서 치수로 그릴 수 있는 건 다 그리세요. 근데 저는 그걸 권장을 안 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안 헷갈려요. 다 그려놔도 저 치수 있는 거 다 그려도 저는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실력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형체를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러면은 투상 초보자가 그렇게 보게 되면 그 투상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뭐예요? 자, 오각형을 만들었으면 오각형에 관련된 것들을 일단 그리고 보자. 그러면 저 오각형의 형태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그게 투상을 파악하기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치수 가지고 무조건 다 전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오각형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면도 쪽으로 와야 되니까 요번에 이제 레이를 쓸게요. RAY 해가지고 자, 제일 끝이 여기죠. 지금 오각형에서 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정면도. 자, 레이에서 여기 모서리 있죠. 이면하고 오각형의 이면하고 만나서 이 모서리 내려올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그리고 지금 상태에선 제일 외곽이잖아요. 이게 내려올 거죠. 그럼 정면에서 보면 요선은 정확하게 모서리로 갖고 있는 거니까 보일 거예요. 딱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 선들이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를 굳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정면도를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일단 평면도에 오각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그쵸? 이것도 모서리잖아요. 이게 와요. RAY, 레이로. 이게 와요. 근데 이 모서리는 내가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면이 가리고 있잖아.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 무슨 선? 안 보이니까 숨은 선. 여기에 지금 이 선인데 이 선이 숨은 선도 그려져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문제의 숨은 선이니까 얘가 숨은 선이다 인지한다. 이게 뭐예요?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잖아. 이거 오락실에서 틀린 그림 찾기 게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지하는 순간 이 시험은 끝이에요. 그렇게 인지하는 순간 몇 개의 선을 빼먹을 거야. 진짜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요 선 종류 틀린 사람이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받은 자료 보면은 너무 많아요. 왜? 틀린 그림 찾기에다 틀린 그림을 놓친 거야. 당연하지. 도면을 안 그리고 오락을 하고 있으니, 게임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이 형태적으로, 갔을 때, 이면이 가리고 있겠구나. 그쵸? 가리고 있으니까, 가리고 있는 걸 그렸네? 빼박 숨은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면도하고 평면도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대충 마우스로 수평선을 하나 그려서 공간을 잡고 저는 이제 요걸 제일 위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가 이제 빈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림으로 정리할게요. 자, 여긴 빈 공간이니까 일단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가. 자, 그래 놓고 또 이제 여기서 요 왼쪽으로 뻗어나간 선은 필요 없잖아요. 여기가 제일 최외곽이니까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가요. 그래 놓고 전체 폭이 얼마예요? 101. 그러면 옵셋 101 해서 내려줘요. 그리고 트림. 자, 여기까지만 있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물론 오각형이 지금 여기까지 있지 않아요. 정면도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있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 폭에 일단 오각형이 있을 수 있겠지. 오각형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오각형만 집중해서 그리면 정면도에서 봤을 때 이 형태로. 이 형태고. 근데 이제 오각형이 끝까지 안 있고 이제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서 갖고 와요? 우측면도를 그려서 갖고 와야겠죠. 우측면도의 전체 높이는 어차피 정면도하고 똑같을 테니까 이 공간만 좀 띄워주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살짝 더 삐져나오는 거,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긴 길이를 띄워줄게요. 이 정도 좀 띄워주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을 잡아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높이가 치수가 안 나와 있어. 당연하지. 오각형의 여기 바닥의 밑변부터, 여기서 이제 윗변으로 봐야겠죠. 윗변부터 바닥의 꼭지점까지 저 높이잖아요. 그러면 저 높이를 갖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45도선이 필요하죠. 저 치수를 정확하게 갖고 오려면. 저때 가장 무식한 거는 뭐예요? DLI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찍어가지고 이 치수를 갖고 오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치수가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된다. 절대 저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선이니까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은 평면의 어디? 제일 아래 바닥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자, 평면의 제일 바닥인 요 꼭지점에서 수평선을 그리면 만나는 교차점, 여기다가 뭐를? 45도선. RAY 좀 잡고 각도 기호 45 엔터. 자, 45도선을 땅 찍어줍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이 선은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땅 해서 이제 F10 눌러가지고 저 극좌표로 바꾸죠. 극좌표 추적을 이용해가지고 땅 찍고 여기서 어떻게? 땅 여기서부터 땅 여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하면 트림 쭉 해서 짝 여기서 짝. 아이고 버벅거리네요. 자,
이 영상 제가 편집해서 붙이긴 할 건데 그 다운된 거는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냥 중간에 좀 애매한 부분들 그것들만 편집해서 붙이는데 중간에 한번 다운됐어요. 그래서 화면이 좀 갑자기 확 바뀌었죠.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왜 다운됐지? 어쨌든 정리 계속 이어 나갈게요. 트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이제 요거 없고 요거 없고요. 자 오각형에서 갖고 올 모서리 다 갖고 왔냐? 이제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모서리 요게 이제 요 끝이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에 해당하는 모서리 요건데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요면하고 그쵸? 요면하고 만나서 발생되는 이제 요 모서리가 있어요. 요 모서리. 반대쪽에 있는 요 모서리도 같은 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외형선만 갖고 오면 됩니다. 승분선까지 갖고 올 필요가 없겠죠. 자, 요게 이제 그대로 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저 오각형만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길이에 전체 높이에 오각형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 오각형에 대한 이제 이해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오각형이 이 전체 길이를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빗면에서 그렇죠? 빗면에서 간다. 이렇게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빗면을 하려면 이제 우측면도를 좀 집중해서 봐야겠죠. 우측면도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단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좀 짧은 데가 이제 요 66 바닥점까지 66으로 오고 이제 그 면에서 30이 간격이 떨어져서 또 하나의 경사면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처리해 주는 건 뭐가 좋냐?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건 옵셋 해야겠죠. 옵셋 66.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로테이트로 돌리든가 뭐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얘를 못 돌리겠죠. 얘를 돌리려면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 요렇게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만큼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직각 90이니까 90도니까 그렇죠? 90도니까 거기서 요만큼은 마이너스 요만큼 66을 뺀다. 66을 빼요. 그럼 얼마예요? 6 빼면 끝이 4고 그렇죠? 24겠네요. 24. 24만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걸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때 긴장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암산을 하면 암산이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무 때도 마찬가지. 실무 때도 웬만하면 계산하는 걸 피하는 게 업무가 바쁘다 보면 급하게 계산하다 보면 암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도면에 이제 수치적인 실수는 되게 크리티컬합니다. 도면의 실수적인 실수. 그래서 저는 권장을 하지 않고 뭐 내가 이제 지정한 값이 각도가 66이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걸 권장을 해요. 그래서 얘를 돌리는 것보다는 굳이 여기 있어서 얘를 이용을 하겠다 해서 돌리는 것보다는 얘를 66도 이렇게 돌려주는 걸 권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R5 얘를 선택을 하고 요점 찍고 대신에 이제 얘 돌릴 때 복사를 안 하면은 얘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복사 C를 해주고 그냥 66도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고 나면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트림으로 끊어주면 되고 여기는 이제 연장을 하면 되겠죠. 연장은 요 끝까지 연장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끝까지 연장을 할 거예요. 왜 끝까지 연장하는지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트림 해주고요. 경계를 이제 얘하고 얘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저처럼 경계를 잡아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 여기만 자를 건데 굳이 얘만 경계를 잡으면 되지 얘까지 경계를 잡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을 일단 연장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할 때 이제 트림으로 한번 자르고 명령 종료하고 익스텐드를 다시 실행한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트림과 익스텐드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트림 가지고 익스텐드를 하면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트림에서도 익스텐드 됩니다 라고. 자, 그래서 엔터 경계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툭 잘라요. 그러면 연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옵션에 보면 뭘 눌러라? 쉬프트 키를 눌러라 라고 해요.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여기를 툭 찍어주면 익스텐드가 되죠. 그래서 익스텐드의 이제 경계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게 사용하기 편해요. 작업 효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수문선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얘가 저 반대쪽에 컷이 되고 이쪽은 요렇게 안 잘려요. 그러니까 요쪽은 이경사로 잘리지 않고 이게 저 뒤쪽, 요쪽이 이제 이경사로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문선으로 된 건데, 일단 수문선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일단 여기서 저는 권장을 드리는 게, 요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른 형태를 먼저 잡아주는 걸 권장을 해요. 즉, 내가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트림을 안 할 거지만, 트림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잘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잘렸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 요 잘린 빗면이 보이죠. 빗면이 보이고, 그 빗면에는 이 오각형이 보이는데, 단, 이 오각형이 이 두께 안에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찌그러져서. 우리가 경사면에서 타원을 그리는 것도 같은 개념이죠. 이 두께가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원이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이 찌그러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빗면에 경사면에 투영된 형태는 다른 면도, 즉 이면도 아니고 경사가 표현된 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형태, 경사에 투영되는 형태가 보이는 이 형태가 고스란히 오는데 대신 찌그러져서 그걸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이경사로 자르게 되면 여기에 이 오각형이 찌그러져서 들어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자, 라인 여기 꼭지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딱 찍어줄 거예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는 이제 요 모서리가 어디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표현되어 있죠. 요 모서리하고 요 경사하고 만나는 점 여기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반대쪽까지 필요하니까 반대쪽까지 쭉 와서 툭 찍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요 면과 요 면이 만나는데 여기. 근데 여기는 이제 요 면이 같은 선상에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바닥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오고 얘가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기까지 쭉 이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올라오죠. 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이쪽 모서리로 오죠. 여기서 이렇게 오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로 돌아오겠죠. 요 모서리. 이 오각형이 이 경사에 투영돼서 이렇게 보인다. 요걸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쏙 찍어주시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가르치는 강사님들 일부에서 제가 답답한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 그리는 선이 이 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점을 안 찾으면 마치 이 선을 못 그린다라는 듯이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도 지금 여기 요 점이잖아요. 요 점을 안 찾으면 얘를 못 그린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이 점을 찾아야지 그래요. 아니거든요. 저 부분은 어떤 형상들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포인트일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투상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오각형이 이 경사에 의해서 잘렸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다면, 굳이 이 포인트가 나오지가 않아도 이미 그려져 있는 이 선과 이 선은 그릴 수 있어요. 똑같은 각도로 맞춰서. 이게 투상인 거예요. 이렇게 형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요런 이제 성질을 이제 뭐 기하학적 특성, 뭐 성질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지금 이게 이제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사가 하나가 더 있죠. 이 오각형이 30mm 떨어진 경사로도 잘려요.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섹터가. 자, 그러면 이제 이 30mm 떨어진 것도 그려야겠죠. 옵셋 30. 이렇게 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MA 외형선으로 바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트림. 자, 여기서 경사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자르고, 그렇죠? 여기 이제 튀어나온 거 삐져나가고 여기서 더 이상 못 오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모서리도
오각형은 여기서 커팅되니까 여기 모서리는 잘려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하고 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이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사에서 발생되는 요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 점이 나와야지 뭐 이 점이 나와야지 다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점도 찾아요. 이 점도 찾고 이 점도 찾고 다 찾아요. 요 네 개의 점을 전부 다 찾아요. 대부분 강사님들 그래요. 근데 지금 얘를 그리는 데는 딱 한 개의 점만 찾으면 돼요. 왜 한 개의 점만 찾으면 되냐면 얘하고 얘네들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요것들을 이 오각형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자, 이 선의 각도와 이 선의 각도가 다르냐? 아니에요. 같아요. 같은 각도로 투영된 거예요. 같은 각도의 면에 단 그 면의 위치만 달라요. 그럼 기하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따진다면 그 위치만 다르게 이 오각형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전혀 틀림없이 똑같은 크기로 저 오각형이 정의가 돼요. 이게 기하학적인 성질이에요. 각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각도를 가진 면에 투영된 형태는 똑같아야 돼요. 단지 그 위치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위치를 이제 위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차이가 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라인 해서 요 꼭지점만 여기다 툭 따요. 요 위치네. 왜 요 하나 따느냐? 요거는 위치는 알아야 되니까. 어느 위치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돼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해주냐면 카피 해가지고 요거 방금 전에 그려준 얘네들을 복사를 해서 요 꼭지점을 여기로 붙여주는 행위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뭐 다 찾아가지고 그린다. 왜? 대체 왜? 그러니까 저걸 찾고 찾아가지고 그리고 있는 순간 뭐예요? 결국은 투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기하학적인 도형의 특징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도형들의 특징을 모른다는 얘기는 제도도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한테 연락한 강사님한테 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야지. 당신은 뭐 하냐? 맨날 이 점들 다 찾고 있지 않냐? 백벽 그리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 상에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도 10년 넘게 뭐 10년 20년 강사를 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지금 자기 실력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도면 그릴 줄 모르지? 제도할 줄 모르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심 상하겠지. 존심 상한데 존심 상한 건 둘째 문제고 그게 사실이잖아. 모르면 제도를 익혀 배워. 공부를 해. 아니 제도를 모르고 도면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제도를 가르치고 도면을 가르치고 있니? 투상을 가르치고. 일단 너부터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5개를 다 갖고 왔는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역이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 영역에 필요한 선만 갖고 오겠지. 굳이 불필요하게 5개를 다 복사해보지 않겠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 평면도잖아요. 평면도에 보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렇죠? 여기가 더 튀어나오는데 그럼 여기 더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선은 뭐예요?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이 선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까지 그걸 보자면 여기서 보면 이 선, 이 선, 이 선에 해당하는 거고 그걸 여기서 보자면 이 선, 이 선, 이 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갖고 와요? 복사를 해볼 때 카피 이 선, 이 선, 이 선만 선택해서 이렇게 갖고 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만들어진 이 오각형은 기본적으로 얘는 필요 없겠죠. 왜? 얘는 어디 영역이야? 이 영역이. 근데 요 경사에 파진 거는 그 영역을 포함하지 않죠. 왜? 여기서
이쪽이 파진 거니까 이 영역은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필요가 없는 거. 없는 선. 오각형을 그리는다 제가 아까 그리기는 했는데 필요가 없는 선.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영역을 나눠야지. 이 영역과 이 영역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려면 얘를 이제 요 선을 19mm를 옵셋을 해줘야 되는데 오각형은 기본적으로 만들면 뭐 정다각형은 뭘로 만들어져요?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져요. 그냥 이 상태에서 옵셋 해가지고 19 해가지고 땅 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물론 이렇게 해서 안 되느냐? 아니에요. X로 까면 돼. X로 분해를 하고 이제 얘네들을 다 지워주고 연장하면 돼. 연장하면 되는데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처음에 있는 오각형을 분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분해해 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분해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 선이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제 요번에 그 학생들 자료를 보면은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따로 되게. 이거는 감점이에요. 왜? 선이 요게 한 선이어야 되는데 두 선이 됐어. 그러면 이런 경우 무조건 얘를 깰 수밖에 없어요. 오각형, 즉 다각형이 나왔을 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폴리라인으로 돼 있는데 얘를 깨야 하나요? 또는 깨고 나서 다시 합쳐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깼으면 다시 합칠 필요 없어요. 근데 꼭 깨야 하나요? 깨든 안 깨든 상관은 없어요. 단 지금처럼 오각형의 한쪽 변, 다각형의 한쪽 변이 하나의 선으로 더 연장돼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때는 무조건 깰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하나의 선이 돼야 되니까. 폴리라인 상에서는 이게 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요렇게 이미 닫혀 있는 건데. 이때는 무조건 깨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오각형만 덩그러니 있고 이 선들이 다른 데로 연장돼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각형 안 깨도 감점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강사님들이 수업하는 걸 보면 오각형은 무조건 깨야 돼요. 아니요. 안 깨도 감점 안 당해요. 단 이런 경우에는 오각형을 안 깨서 감점되는 게 아니라 이 선 문제 때문에 감점이 돼요.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알려줘도 좀 제대로 알려줘요. 왜 그러냐. 근데 실제 요번에 학생들 한 거 보면 요걸 안 깨고 이렇게 이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걸 깨고도 그렇게 이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선이 절대 그렇게 두 개의 선으로 나눠지면 안 된다.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더 얘기할 거. 심지어는 요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원 통으로 그려놨잖아요. 이거 요 5군데 다 끊으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 여기 보면은 여기 선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가려져 있으니까 이건 선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저기가 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트림으로 깨요. 이렇게 깨고 여기 살짝 떨어지게 해요. 물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 살짝 너무 티 안 나나? 더 티나게 확 자를까요? 이렇게 티나게 이렇게 확 떨어진 게 티나게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저기 이거 큰일 납니다. 감점이 5개예요. 감점 5개 들어가요. 네. 이거는 이 오각형이 정오각형이다를 증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저 원이 끊어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만 자꾸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림으로 파악한다는 얘기고요. 100개 그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100개 그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는데 주어진 도면을 100개 그리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학습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도면을 접근하실 거면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때려치세요. 설계하지 마세요. 당신은 설계 아니야. 때려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당신 설계 못해. 때려쳐. 그게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건 깨주셔야 됩니다. X. 자, 분해해 주시고, 옵셋 19. 그렇죠? 해서 간격 띄워주고, 이때 이제 손의 거리가 모자라는데, 여기서도 또 학생들 막 가장 많이 하는 실수. EX 해가지고 엔터 두 번 이거 하시잖아요. 땅 하고, 이어졌네 하고 끝내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확대를 해서 티가 안 이어진 게 티가 나는데, 이래놓고 끝내는 학생 되게 많아요. 얘가 요 가상선하고 이어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저 엔터 두 번 진짜 저거 가르치는 강사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게 이런 문제를 비일비재하게 남겨요. 저한테 요번에 얘기했던 그 강사분도 내가 이거 엔터 두 번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가 편하니까는 못 버리는 거야. 왜?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신경을 지가 안 써버리거든. 안 써도 되거든. 학생들이 알아서 그냥 모양 나올 때까지 트림 해야 되겠지. 모양 나올 때까지 익스텐드 하겠지. 그냥 그러고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강사라는 그런 족속이 아니야. 지가 편하기 위해서. 경계를 잡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면은 강사가 겁나게 불려다녀요. 왜? 경계를 못 잡으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어딜 경계를 잡아야 되는지 못하니까 그걸 몇 번을 10번, 20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런 상황에 지가 귀찮은 거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귀찮다고 안 가르치면 어떡해. 그래서 MA 자, 얘는 일단 수분선으로 바꿀 거고요. 어차피 저 뒤쪽 가려진 쪽이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EX 얘하고 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땅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나눠졌죠. 그럼 나눠진 경기가 어떻게 돼요? 얘하고 만나는 여기가 나눠진 경기잖아요. 여기를 기점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땅 그쵸? 요만큼이 더 튀어나온 거예요. 얘가 그쵸? 그리고 여기 직선으로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 요 선은 여기가 잘려나가야죠. 여기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면이 그쵸? 그러니까 트림. 그리고 얘는 요 모서리가 더 이상 못 가겠지. 왜? 형상이 여기까지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평면도 안 보고 있죠? 평면도 안 보고 계속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서리가 있어요. 얘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요번 문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포인트들이 딱딱 모여있어요. 요거 끝점 2원의 4분점. 그러면 요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오스냅 셋 컨트롤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투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 진짜 요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를 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따시는 거예요. 이렇게 딸 때 이렇게 선면도 다 보이게 해놓고 이러고 따는 거예요. 그럼 잘못 따면 여기를 따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기본적인 그 컨트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강사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아니 학생들이 실수하기 좋은데 이거 일부러 틀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지가 컨트롤 미숙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럼 실무 개념을 생각을 하면 컨트롤 미숙으로 이렇게 실수해도 된다는 얘기야?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스냅의 기본은 내가 오스냅 포인트가 나오면 이걸 그냥 포인트 기호 떴다고 무조건 써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대로 된 포인트를 찍었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한 포인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스냅은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본인이 확인할 것까지 확인 안 해가면서 작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 마치 거기에 오스냅 포인트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해. 실무 가면 그런 상황 주어지지도 않아요. 오스냅 포인트가 수십 개가 한 군데에 몰려있을 수도 있어. 왜 그래? 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충분히 여기
누구 봐도 선이 겹쳐있다 싶으면 충분히 확인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갖고 와야지. 그렇죠? 응. 그러려고 줌하고 확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확대 축소가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우스 휠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번 문제가 좀 마음에 드는 건 저런 포인트들이 있다. 그래, 저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야지. 옛날 문제도 앞으로도 꾸준히 있어야 돼. 왜?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야지 실력이 되는 학생과 안 되는 학생을 명확하게 변별할 수 있어요. 자격시험은 변별의 문제란 말이야. 구분해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포인트들이 저렇게 한두 군데 나오면 안 되고 무진장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베껴 그리는 애들은 죄다 떨어지는 거야. 그게 맞아. 베껴 그리는 애들은 떨어져야 돼. 걔네들이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시험 자체가. 어떻게든 물론 한두 명 아주 잘 베껴 그리는 애들 한두 명은 합격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설픈 실력으로 베껴 그리는 애들은 무조건 구분해낼 수 있게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게 좋은 시험 문제. 그래서 요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쉽지만 저런 포인트가 있음으로써 좀 괜찮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어디? 여기서부터 마찬가지. 요 모서리가 직선으로 쭉 있어야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얘가 이쪽으로 이어질 거야. 다시 이어져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마찬가지로 요 뒤쪽은 이면과 이면이 한 면으로 합쳐지니까 트림. 얘 기준으로 이 모서리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모서리선은 여기 더 이상 삐져나오면 안 되니까 얘가 톡 하고 잘려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모서리가 여기만 있나? 아니지. 이 경계, 요 나눠지는 요 경계가 여기서 여기도 존재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MA. 그래서 여기는 가려져서 안 보일 테니까 수문선으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요 모서리도 뭐예요? 이 형상 밑에 깔리는 거 아니야. 깔려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이 부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뭘로 바뀌어야 돼? 수문선으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 모서리도 쭉 다 안 보일 거 아니야. 그 밑에 가고 있으니까 수문선으로 바뀌어야 돼. 그다음에 여기도 수문선인데 여기는 여기서 이제 삐져 나가면 외형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나중에 이제 원기둥이 들어오면서 또 형태가 바뀌고, 그렇죠? 나중에 정리하자.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리해줘야 될 게 트림. 자, 여기는 요 지금 저쪽에 있는 얘까지 지워졌네요. 잠깐만요. 이게 왜 지워졌지? 제가 뭘 선택을 잘못했나? 아까 다운되면서 뭐가 잘못됐나? 얘까지 지워져 버렸네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추가적으로 지워진 거 없나? 왜 어느 순간에 제가 지워버렸죠? 어쨌든.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경사. 그쵸? 이 경사에서 이게 이제 컷된 거니까 이제 형상의 이제 이쪽 부분,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각형이 더 이상 여기서 삐져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 잘리는 거죠. 트림. 여기서 컷되고, 그쵸? 형상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잘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모서리도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원기둥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중심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일단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좀 다른 형상하고 엮여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원칙적으로 지금 오각형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컷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컷돼야 되는데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형상은 이제 여기서 끝나요. 요렇게 선이 오다가 요 모서리가 여기까지 와서 툭 끊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여기서 툭 끊어줘야지. 이렇게 끊어줘야 돼.
예. 자, 그럼 이제 다 됐냐? 아직 남았어요. 왜냐하면 요거 하면서 이제 발생되는 요 모서리, 그 다음에 요 모서리 이쪽에다는 여기다 표현했는데, 그러면 내가 우측면도는 평면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모서리가 안 보이냐 이거지. 여기서도 보여야지. 그쵸? 그러면 자, 마찬가지 라인 여기 끝점 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와서 자, 얘가 오는데 얘가 지금 요 선하고 요 두 사이의 경계를 나누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서리가 누구냐? 이 모서리. 이렇게 이해되면 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모서리니까 높이가 좀 요 꼭지점보다 요쪽에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 면이 가리고 있겠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선도 무슨 선이다? 수문선이다. 저 지금 우측면도 안 보고 있죠. 안 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 추상적으로 저게 수문선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티가 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거 정리할 때도 지금 평면도 안 보고 지금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추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A 이렇게 수문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면과 이면이 하나로 합쳤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 여기 저 뒤쪽에 있는 것도 이면과 이면은 하나로 합쳐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린 부분, 그렇죠? 아까 형태 우리 우측면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근데 대부분 강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 선 그려야 되니까 야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잘못됐다고.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그게 아니라 형태적으로 여기가 경계가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면 여기 모서리 선이 있고, 그러니까 얘가 그려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냥 와야지. 근데 저는 찾지 말라니까요. 왜 찾아? 그냥 오는 거야. 주어진 형상에서 그냥 그 모서리가 온다고. 그걸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그게 바로 투상이라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능력이라고.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이거 안 되면 이 일 시작 못 한다고. 자,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 했으니까 이 모서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서리 가요. 자, 가서 이제 오는데, 얘도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니까 여기서, 여기 중심점하고 이제 포인트가 겹치죠? 이럴 때 이제 잘해야 돼요. 중심점하고 이렇게 포인트 겹쳐요. 지금 교차점은 여기고 중심점은 여기거든요. 충분히 확대해서 이렇게 교차점을 잡던가, 아니면 그냥 길게 빼요. 중심선하고 안 걸리는 길게 빼가지고 잡던가. 근데 저는 더 길게 뺄 거예요. 여기까지.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뺄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사이에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요렇게 형상이 나눠지고 이제 요 모서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디냐면 요거거든요. 요만큼만 있어요. 요만큼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나눠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얘만 가지고 있는 모서리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의 이 모서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만 생각하면 요 사이에 요만큼밖에 없는 게 맞지만, 얘까지 고려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길이까지도 포함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놔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잘려야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 자를게요. 요거 자를 때 좀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저거는 좀 놔두겠습니다. 자, 이건 땄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각형이 나오고, 오각형을 빗면 두 개로 자른 거, 그 영역을 나눠서 이 영역과 이 영역이 나눠서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형상을 정리를 할 때 전체 형상을 다 그려놓고 그 전체 형상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헷갈려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형상들을 작게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형상만 집중해서 봐가면서 잡아주는 걸 좋아해요. 이래야지 우리가 이제 투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속하죠. 이제 요거는 결국 이제 여기 바깥으로 삐져나간 요거를 잡아줄 건데, 요 부분을 그릴 건데, 요거는 이제 이 선의 각도가 쭉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바닥면이 쭉 연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그러려면 이제 먼저 이제 끝나는 지점, 요 지점이 있어요. 92가 있어야겠네요. 그럼 이제 옵셋 92.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얘는 MA 외형선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연장. 여기도 연장이에요. 뭐 이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러지만 마요.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더 그려서 이렇게 있지 마요. 선이 이렇게 두 개 나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건 무조건 감점이에요. 얘를 연장을 해야 돼요. 연장을 하는데 이 스탠드로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필렛으로 연장을 하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필렛을 권장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연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선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그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그릴 때는 이 각을 맞춰서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 각하고 이 각하고 똑같이 맞춰서 그리기 힘들어요. 물론 저 각을 똑같이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오스냅이 있기는 해요. 오스냅 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연장선이라는 게 있고 이제 요 점을 잡고 이렇게 오면은 각을 맞춰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각을 맞춰서 그렸을 때 얘에서 딱 만나서 끝낼 수는 없어요. 연장을 더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각을 맞춰서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위험해요. 컨트롤을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저거는 각이 틀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좀 실력이 좀 컨트롤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권장드리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뭐 해주냐면 카피 해서 요 끝점, 요쪽 끝점 잡았죠? 끝점에서 요쪽 끝점으로 이렇게 딱 붙여줘. 그리고 MA. 그러면 저 선의 각도는 절대 안 틀어져. 그쵸? 네. 제가 굳이 이제 이렇게 선을 따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권장드리는 방식은 이제 요 방식, 실수 없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요 방식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요 방식은 쓰진 않고, 저는 어차피 여기도 선이 늘어나야 되고, 여기도 선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고, 여기 선 늘어났을 때 여기는 또 잘려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트림과 이제 익스텐드가 너무 복합적으로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때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필렛이에요. F 하고 이 선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 선을 딱 선택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이걸 2번 연속해야 되니까 F 하고 M 다중 M을 입력을 해서 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여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선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선택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요 안쪽으로 딱 가서 이렇게 선생님 여기 수문선인데요. 저거 뭐 하겠어요? 저거는 제가 늘상 하는 수정에 있는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 자, 얘를 해서 선택하고 여기 교차점을 딱 찍어줘. 그리고 MA 곡선 복사로 외형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딱 그려졌어요. 여기는 지금 요 원 빼고는 다 그려졌어요. 평면도는. 자, 이렇게 형상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형상을 보자. 자, 그럼 일단 라인 요 끝점에서 정면도 이렇게 오겠죠. 여기까지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치수를 봐야 되니까 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치수가 이렇게 나오죠. 21 떨어졌고 67 왔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옵셋 21이 떨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쵸? 요게 요 지금 안쪽으로 숨은 거니까 지금 수문선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MA 수문선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이게 여기까지 연장해서 나와야죠. 나와야 되니까 라인 자 여기서 쭉 연장해서 나와야 돼. 그쵸? 그리고 이제 트림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67 옵셋 67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림 끝나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어디까지 쭉쭉쭉 그 영상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가장 왼쪽이 여기인데 여기가 뭐예요? 오각형의 여기 바닥에 있는 요 모서리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가지고 모서리 그렸던 게 있죠. 뭐 지금 여기 보면 요 선지 여기까지 와요. EX F로 할까요? F 필렛으로 땅 쉬프트 누르고 땅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요게 다 수문선으로 돼 있는데 요 선 요 위쪽으로는 수문선인 게 맞아. 왜? 얘가 여기까지는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벗어나는 순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보이니까 외형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점을 기점으로 선이 여기는 수문선, 외형선으로 나눠져야 된다. 그러니까 수정, 점에서 끊기, 자, 선택하고 요 교차점에서 MA 땅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쭉 타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단 지금 보면 여기 우리 선 하나로 그랬죠. 이렇게 선 하나로 쭉 갔는데 오각형의 바닥과 이 바닥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의 바닥과 이쪽 부분의 바닥이 서로 정확하게 만나 있는 부분은 모서리가 없어요. 즉 선이 안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오각형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영상은 여기 위 끝나는 게 어디까지? 즉 이 사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남기고 여기 남기고 요 사이가 선이, 모서리 선이 안 그려지고 바닥이 하나의 면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트림 어떻게 돼요? 얘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린다. 그래서 이렇게 잘린 거예요. 대부분 강사님들 보시면은 여기 따로 그리고 요거 정리한 다음에 여기 다시 찾아가지고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요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거에서 바닥이 합쳐지면서 저기에 모서리선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이 형상이 파고 들어오는 건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 여기는 제가 아까 그릴 때 뭐만 가지고 그랬어요? 요 선 그릴 때 뭐만 가지고 그렸어요? 얘만 가지고 그랬어요. 얘만 가지고 그렸는데 그 모서리가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이 모서리가 누구랑 공유가 된다? 얘랑 공유가 된다. 즉 얘가 있는 데까지 쭉 다 모서리가 퍼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형상 끝나는 데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뭐예요? EX. 그렇죠? 여기까지 EX. 여기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지금 연장 안 되는 건 아마 이걸 거예요. 제가 모서리 T, 모서리 E를 지금 연장 안 함으로 해놨네요. 그리고 이거를 연장으로 해놓으면 되고, 아니면 얘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서리가 이 형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에 걸쳐서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얘가 여기까지도 와야 되는데 수문선으로 오면 안 되겠죠. 왜? 여기서부터는 얘를 벗어나요. 이 튀어나온 부분을 벗어나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게 지금 이 부분의 모양. 그러면 여기 형태 다 그려졌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우측면도. 자, 우측면도는 제가 좀 우측면도 여기 문제 있는데 안 보고 지금 갈게요. 안 보고 가면은 라인. 자, 얘가 가는데 얘가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 만나는 여기서부터잖아요. 요거 지금 그려놓은 게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있을 거야. 그쵸? 그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자, 그리고 정리를 하면, 그럼 이제 이 모서리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바닥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바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는 요 모서리야. 근데 그 사이에 모서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가 있어. 그렇죠? 얘도 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요 경사는 딱 요 형태만 해당하는 거니까 요 모서리에서 아래쪽이 없어요. 아래쪽이 없는데 제가 이걸 남겨놓은 거는 예, 이금 문제는 조금 이제 중심에 요 원의 중심의 위치가 달라서 그런데 지금 보면 23이네요. 이것만 미리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지 제가 1급 문제 기준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번 시험에서 이거 가장 많이 지금 실수가 나왔던 게 여기 결국 이제 중심선이 그려지거든요. 이걸 이제 요렇게까지 그려놓고 이걸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결과만 봤으니까 실제 학생들은 어떻게 작업했는지 못 봤는데도 예상이 가는 게 뭐냐면 이거 이제 트림으로 정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선생님이 TR 엔터 이거 하잖아요. 엔터 2번 쳐가지고 자 여기 잘라야 돼 그러면서 이제 툭 잘라요. 남았어. 그럼 학생이 툭 잘라요. 이렇게 여기 지금 남죠. 근데 아마 그 강사님들한테 배운 학생들은 저긴 안 남을 거예요. 왜냐면 저랑 차이가 나는 게 TR하고 엔터 하는데 모서리 2를 저 엔터 2번 쓰시는 분들은 꼭 연장 안 함. N으로 놔요. N으로 놓고 쓰게 해요. 왜냐면 저 연장함으로 놓으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툭 자르고 툭 잘라요. 그리고 됐다 라고 하는데 자 이거 지울게요. 그럼 여기 뭔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아요? 그때 보면은 뭐 남아요. 이렇게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 전체 그분이 준 자료에 50% 이상은 얘기해요. 제가 엔터 2번 쓰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봤을 때 여기 거의 점처럼 해가지고 무슨 그냥 색깔만 살짝 약간 더 진하게 표현돼요. 저거 누가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럼 채점할 때도 못 잡을, 채점하는 사람 잡아요. 왜냐하면 저게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그려진 선의 개수가 틀려져요. 이게 채점할 때 채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것들이 선의 개수예요. 선의 개수가 정답의 기준에서 몇 개가 차이가 나느냐를 파악을 해요. 몇 개가 차이가 나는 걸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실수로 이렇게 선 하나 겹쳐서 그려놓으신 분들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거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이 일단 선의 개수가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 개수가 차이가 나면 어디서가 차이가 나는지 그걸 쥐잡듯이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얘는 발견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트림해서 그 엔터 2번 쳐가지고 경계 전체 선택하는 거 왜 쓰지 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그거 편한데 꼰대처럼 꼭 옛날 방식으로 하라 그래. 옛날 방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방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면 그릴 때. 안 좋은 방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기술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위험이 발생 안 하는 순간에는 쓰고 싶으면 쓰세요. 하지만 복잡한 형상을 그릴 때는 거의 대부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권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리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트림 여기를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절대 저렇게 하면 저런 실수를 할 일이 없어요. 그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이거 중심선 자를 때 제가 이 원 선택해서 자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1교시 영상 안 찍을게요. 대신에 요거 지금 할 얘기 다 하는 것 같아. 그냥 이 영상 길게 찍고 1교시 영상은 안 찍을게요. 1교시 영상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찍어서 올렸을 테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트림 엔터 해가지고 자 이거를 어떻게 자르냐면 엔터에 모서리 2를 연장 안함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툭 해서
요 중심선을 갖고 가다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지금은 중심선 그릴 거 아니야. 요거 안 잘라지네. 그러면 이제 요건 ESC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지워요. 지우는데 그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거 남아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학생들 요번 학생들 거 제가 그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 검토했을 때 이게 되게 많아. 이게 많은 이유도 뭐냐? 결국은 트림을 엔터 2번 전체 경계를 잡아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그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원을 경계를 잡아서 잘라라. 그러면 그럴 일이 절대 없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저기를 자른다고 하면 트림 원을 경계를 잡고 자르시면 여긴 잘리지도 않을 거고 여기가 남을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트림에서 엔터 2번 쓰지 마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엔터 2번을 쓰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편하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무 가서 뭐 편하게 쓰시는 것까지는 말 안 하겠어요. 근데 학습을 하는 단계에선 무조건 트림을 사용을 하실 때는 경계를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셔라. 어렵고 짜증나더라도 그걸 견뎌내고 내가 경계를 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저 경계 잡는 거 익숙해지면 경계 안 잡고 프레임하는 게 더 짜증나요. 진짜예요. 저는 그냥 엔터 2번 해도 되는데 무조건 경계를 잡아요. 그게 더 편해. 마음이 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부분까지 정리가 다 끝났죠.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원 기둥이죠. 네, 원 기둥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원에 대한 사이즈 자체가 평면도에 나와 있으니까 평면도에서 먼저 그려야겠죠. 아까 잠깐 옵셋 했었는데 중심까지 위치가 옵셋 23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클 반지름이 29인 원을 작성을 하겠죠. 반대면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수문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바닥에 맞춰서 잘려 나갈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림 해가지고 정리해 주는데 엔터 한번 더 쳐가지고 정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남는다고 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 꼭 이렇게 남아있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림을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딴 식으로 쓰면 안 된다. 뭐 저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딴 식으로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트림은 경계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몇 번 강조해도 몇 번 강조해도 너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이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경계를 지정을 한 다음에 탁 잘라주시는 요게 가장 트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엔터 2번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다 저렇게 경계를 지정하는 방식이 다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이제 원이 그려졌으니까 이 원의 형태들이 이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의 형태. 일반적으로 원기둥이 나오면 4분점이 당연히, 다른 면에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이는데, 저 원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요 구역에 있으니까 이 경사에서부터 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사까지 와서 여기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 구간까지는 수문선.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외형선으로 보일 거예요. 요 면에서 벗어났으니까 외형선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트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A 요 안쪽은 수문선일 거야. 지금 우측면도 안 보고 있지만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투상을 제대로 할 줄 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 중심선도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 중심도 갖고 와서 마찬가지 저게 원기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겁니다. 이제 MA 얘는 중심선이다. 반대쪽 4번 같은 경우는 잘려 나갔으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오고 요 선은 일부러 남겨놓을게요. 원래는 저는 바로 없애는데
일부러 남겨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면으로도 Y겠죠. 그래서 정면으로 오는데 라인. 자, 여기서 여기 4분에서 이렇게 쭉 오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안 되죠. 왜냐면 그건 여기 타원이 여기 이제 경사면에 투영된 원형 타원이 그려져야지 거기 타원에서부터 여기까지일 거다. 일단 그거 모르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쭉 보낼게요. 이렇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요건 외형선도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도 보내야겠죠. 중심은 보낼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4분 이쪽 4분 오는데 이것도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빗면에서부터고 또 한 가지는 이 빗면에서부터 지금 지금 그려놓은 요 부분 따로 볼까요? 요 부분 요 선에서 요 위쪽 위쪽에 있는 타원의 4분 같은 경우는 숨은 선으로 보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형상이 가릴 테니까. 그리고 이거를 벗어난 요 선을 벗어난 순간 이쪽은 외형선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와서 땅 찍고 여기서 한번 끊어준 다음에 땅. 그지? 여기는 외형선이고 요 위쪽은 숨은선이야. 이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원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 4분, 중심, 4분 다 했으면 다 된 거냐? 한 가지 더 있기는 해요. 이제 여기 해서 여기가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형과 이 바닥면이 만나는 요 각이 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게다 오기는 해야겠는데 이거를 타원 그리기 전에 하는 건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보내놔도 상관없는데 간혹 가다가 저 헷갈려가지고 저 부분을 원의 4분으로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선이 너무 복잡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보내지 말고 나중에 처리를 해줘도 되거든요. 나중에 처리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원에 이제 4분하고 중심들을 다 보냈어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결국 여기 타원 빗면에 투영된 타원을 이제 오각형 투영된 거 그려준 것처럼 그려줘야 되는데 마스터 공식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여기 최근 근래에 이제 타원 문제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마스터 공식 이제 안 하다가 최근에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 이제 마스터 공식은 저 예전에 걸 보세요. 전 더 이상 이제 마스터 공식은 솔직히 말하면 전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 단계에서 그 마스터 공식을 안 쓰고 타원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타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든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타원이 발생되는 빗면, 요면이죠. 요면이에요. 요면에 투영된 중심점과 그 다음에 4분점의 위치를 가지고 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자 중심을 갖고 올 건데 중심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양쪽 4분 물론 양쪽 안 갖고 와도 돼요. 한쪽만 갖고 와도 돼요. 근데 양쪽이 다 있는 경우는 양쪽을 다 갖고 오는 게 편해요. 왜냐면 타원 그릴 때 엘립스 명령에서 중심 C 옵션을 안 쳐도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게 반대쪽 4분까지 쭉 연결되도록 길게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툭.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4분 위쪽 4분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중심까지만 오시면 돼요. 중심. 어차피 요 4분의 위치 요 중심이니까 딱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얘가 중심선이 넘어온 거, 얘가 4분점이 넘어온 거, 이제 이해를 해주는데 제가 요 4분 넘어온 걸 요 양쪽 다 걸치게 이렇게 해주라는 이유가 이 상태로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쪽만 걸치게 되면 꼭 뭘 해줘야 되냐면 C를 해가지고 중심을 찍고 4분을 찍고 4분을 찍는 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 방식을 대부분 권유를 많이 하는데 양쪽 4분을 다 갖고 올 수 있으면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EL 여기 4분 찍고 여기 4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4분을 툭 찍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원은 이렇게 그려져요. 타원 다 그려졌으니까 이제 이 선들은 지워줄게. 자, 여기 타원 바닥 바닥에 있는 요 부분 요 원의 4분 잘려 나간 거와 똑같이 얘도 잘려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잘려 나가면서 요 원이 잘려진 요 평평한 면과 기존의 이제 오각형이 갖고 있는 요 평평한 면이 하나의 면이에요. 같은 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요 사이에 여기도 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림으로 정리할 때는 TR 요 두 개를 모두 다 선택하고 요 사이를 모두 끊어주시면 돼요. 요 선도 없고 그것도 없다. 이렇게 끊어주면 되죠. 아, 여기 4번 제가 괜히 지웠네요. 원래 잠깐만요. 원래 요거 지울 필요 없어요. 이쪽 4번은 이쪽 4번 온 거 요건 지울 필요 없어요. 요것만 지워야죠. 저걸 왜 지웠죠 제가? 정신이 없네. 이렇게 하고 그냥 트림.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내려준 건 여기서 잘라주면 되고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트림해서 여기서 여기를 툭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들을 정리하는 건데, 자, 일단 얘는 이 형상 안에 완전히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가려져서 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A 숨은 선이라는 게 딱 봐도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원의 요쪽 부분 이렇게 와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딱 요 선까지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요 형상에 가려져요. 그쵸? 이 형상에 가려집니다. 여기 숨은 선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외형선이겠죠. 다시 그쵸? 여기는 숨은 선의 영역, 여기는 외형선의 영역이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브레이크로 끊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정 브레이크 이렇게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MA 여기는 숨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외형선으로 쭉 오다가 요 아래쪽은 요 원기둥 자체의 4분 아래로 숨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4분을 가리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숨은 선이 돼요. 그래서 수정 점에서 끊기. 자, 여기는 요 4분에서 딱 끊긴다 해주고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지금 요 오각형의 바닥선 있죠. 얘도 마찬가지. 저 바닥 쪽에 있으니까 원의 4분에 가려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에서 끊기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MA 숨은 선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원의 바닥 원과 이 바닥이 만나는 요 모서리인데 요 모서리 원래 여기서 따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타원이라든가 아니면 요 4분의 위치라든가 이거를 진짜 제대로 그렸다고 한다면 따올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점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지 않고 학생분들은 이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한번 갖고 와라. 갖고 와봐라. 여기 끈점에서 원이 잘린 끝점에서 갖고 와봐라. 여기까지 와봐라. 여기도 갖고 와봐라예요. 바닥에 숨은 거니까 당연히 MA 숨은 선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각형의 바닥선 이걸로 자릅니다. 잘라요. 그랬을 때 여기를 아무리 확대해도 무조건 한 점으로 이렇게 딱 보인다면 타원이고 이 선이고 다 위치가 정확히 그려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선이라도 요 한 점에서 안 만난다라고 하면 타원을 잘못 그렸던가 아니면 오각형을 잘못 그렸던가 아니면 이 선을 잘못 그렸던가 뭔가 하나는 잘못 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라고 해요. 위에서 내려서 확인을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금 전에 이제 하다가 이제 학생들 요번에 많이 틀린 것 중에 한 가지,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얘입니다. 얘를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아까 타원 이거 내렸던 선, 요 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제가 내렸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렸는데, 요거 쭉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다시 한번 쭉 내려보면. 지금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거 얼마 나냐? 0.12 나네요. 물론 이제 뒤로 무한소수로 쭉 뻗을 겁니다. 제가 요번 문제 정말 마음에 든 게 요런 부분이 있구나. 0.12가 아니라 0.00 몇 그렇게 떨어지는 거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틀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이제 원에 나오는 요모 소리를 틀렸다기보다 이모 소리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워버렸네요. 이모 소리를 틀리는 경우. 이모 소리를 얘랑 동일 선상으로 그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선상. 그러니까 얘가 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이렇게 붙여버리고 이 위치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그려진 거죠.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 중심의 강사님들이 딱 보면은 야 학생들이 보는데 저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는 선을 놔두면 헷갈리게 학생 헷갈리고 어떻게 학생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지 학생한테 자격증을 거저 주려고 만든 시험이 아니라고요. 저거를 그러니까 베껴 그리는 식으로 하면 이거를 못 그려요.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강사님들 중에 이 선 그려야 되는데 이 선 이 포인트 어디서 따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한 가지 하는 게 그럼 여기랑 관련된 게 뭐 어디니까 뭐 사각형으로 돌려라.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할 때도 사각형 설마 이제 잘못 돌렸어요. 학생이 이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 여기하고 관련된 걸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 돌렸어. 잘못 제가 이게 요거는 이제 맞는 포인트죠. 제대로 된 포인트에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래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선이 살짝 기울어 있는 거거든요. 기울어 있는 게 티가 안 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각이 나오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선이 수직이 나와야 되고 수직이 만약에 잘못했으면 저게 기울어져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알려준 그 공식을 써먹어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공식에 의존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예요. 내가 정확하게 투상에 의존을 해야지 공식에 의존하면 이거 분명히 틀린 건데 틀린 건지 몰라요. 그러면 강사님들 또 하는 얘기가 학생들을 보는 시험인데 그런 건 구별이 가게 좀 해주지 그렇게 0점 몇 미리 그렇게 차이나게 해가지고 이건 학생한테 너무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자격시험이에요. 학생인 거랑 뭔 상관이에요. 누누이 얘기잖아. 학생이 학생 실력이면 떨어지라고. 본인이 가르친 학생이 아직까지도 학생 실력이면 떨어져야지. 떨어지는 게 맞는 거라고. 왜 걔가 붙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격하고 싶어 그럼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춰야죠. 제대로 공부해서. 그거를 본인이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그렇게. 야 네가 이거 제대로 투상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려 라고 가르쳤어야지. 본인이 제대로 못 가르친 거를 왜 문제를 탓하냐고. 요걸로 또 한번 싸웠어요. 그렇죠? 요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투상을 해라. 근데 요런 부분이 거의 앞에 시험들 보면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저렇게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 포인트가 거의 안 나오는데, 요거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 포인트 못 찾으면은, 만약에 이제 다 안 그려져 있다, 이렇게. 못 찾으면은, 또 한 분 이제 제가 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 이제 선이 그려져 있는 게 어딘지 못 찾겠으면은요, 여기 요 문제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그거랑 비슷한 위치에서 라인 해가지고 선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대충 그려 올리세요. 올려서 거기에 걸리는 선이 걔예요. 근데 이제 요거랑 위치가 비슷하니까 이걸로 안 보고 이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에서 따오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인데 이것도 실수예요. 지금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랑 이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같이 되면 같은 포인트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문제 풀이를 무슨 공식처럼 하는데, 그리고 대놓고 그 유튜브 찍으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대놓고 자기가 알려준 공식대로만 하라고. 여러분들이 투성하는 건 어려우니까 내가 알려준 공식대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문제가 상당히 좋은 게 그런 공식대로 알려준 공식대로 하면 피보는 문제야.
좋은 문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난이도는 낮은 문제지만 문제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최소 난이도가 이 정도 난이도. 최소라 그랬어요. 최소가 이 정도 난이도는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0점 몇 미리 살짝 벗어나가지고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내가 제대로 된 형상을 위해서 투상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저런 부분들이 한 10군데, 20군데는 있어야 돼. 그래야 베껴 그리는 사람들이 와자자작 떨어져요. 그래야 이 자격 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그려지면 이제 형상은 다 그려졌어요. 다 그려졌고 이제 나머지 선 정리만 남았죠. 여기 이제 중심선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수정, 점에서 끊기 해가지고 이제 땅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MA 중심선 속성 갖고 와서 붙여놔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선하고 저게 이제 형상선이죠. 외형선. 그리고 얘는 비형상선, 수문선, 중심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살짝 떨어져야죠. LEND-2mm 살짝 띄워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직선이 되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제 연장만 해주면 돼요. 중심선은 사용되는 형상에서 살짝 바깥으로 빼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LEND 5mm 한 5mm 정도 빼고 여기도 빼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잘 됐나? 네. 자, 이제 아까 그릴 때 이제 요거하고 우측면도 거의 안 봐가면서 이제 그려도 어느 정도 이제 나오죠. 틀릴 리가 없어요. 내가 투상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틀릴 리가 없어요. 절대 틀릴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분들이 선생님 그 투상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고 쉬운 게 돼야 이제 도면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지만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도면이라는 걸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전에 제가 캐드 배울 동안 한 건 뭐예요? 그거는 캐드의 기능을 익힌 거고 캐드를 가지고 도면을 그린다라는 건 투상이라는 걸 시작하면서부터 투상이라는 걸 할 수 있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강사님들이 뭐 그건 직장 가서 익혀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도면을 그릴 줄 모르는 애를 직장에서 왜 뽑아요? 자격증 가지고 여러분들을 뽑는다는 건 도면 그리는 캐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직장에서 캐드 하는 사람을 찾는 거는 캐드의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캐드를 가지고 도면이라는 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도면의 가장 기초 중에 제일 밑바닥에 깔린 투상이 안 된다. 그거는 그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부 몰지각한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하는 강사가 있다면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환불하시고 다른 강사님을 알아보세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교육기관을 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 캐드라는 종목 과목의 특성상 온라인만으로 한계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혼자 연습할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근데 학원에 가게 되면 내가 작업하는 동안 강사님이 내가 작업하는 걸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교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간혹 가다가 이제 제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로는 상황을 왜냐하면 작업한 전체 시퀀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왔는가를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반짝해서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과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를 봐야지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댓글 다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경우인데 그런 것들이 전체 과정을 봐야 돼. 그러기 전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과정을 봐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학에 너무 의존하는 거. 물론 독학이 가능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독학을 해보고
독학을 내가 해봤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교육기관을 찾아가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님들에 대해서 일부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체 학원 강사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가르치는 학원 강사님들을 뭐라고 하는 거고, 안타깝게도 그 비율이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적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적어요. 적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좀 많더라. 예, 저는 이제 학원 쪽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이 시스템을 아는 게, 강사로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을 강사로 뽑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액적인 문제라든가 강사 수급이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가라. 그런 학원들이 이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건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강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선별을 하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강사가 있는 학원만 찾아가면 다른 학원도 수강생들을 모아야 되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강사를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강사로 지내면서 제가 그걸 바꾸려고 했을 때는 강사는 그런 힘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번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벌어진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영상을 좀 길게 찍었는데, 제가 길게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전 한 3시간, 4시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게는 안 나왔어요. 1시간 좀 넘는 상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는 건, 제가 되게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 문제는 엄청나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증빙이에요. 지금 저한테 연락했던 강사님처럼 뭐 문제가 어려워졌다. 전혀 예전보다 어려워진 거 없어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단지 베껴 그리려고 하니까 안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투사항을 익히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뭐 치수 기입하고 그런 것들은 빨리 찍어서 큰 잔소리 안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